사실 제가 근데 코르틴이 되게 내용이 많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어디를 해야 될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네네. 그래서 저는 오늘 많이 오실 줄 알아가지고, 좀, 뭐, 기본적인 부분들을 해주실 것 같아가지고, 좀, 이제, 좀 재미있게, 좀 헷갈리는 부분 위주로 준비를 해왔는데, 오늘 세 분밖에 안 오셔가지고, 그리고 제가 1번이어가지고 조금 당황스러운데, 일단 발표를 해보겠습니다. 아, 네. 네. 그래서 일단, 그냥 이거는 팁인데, 코르틴을 저희가 코틀린 코르틴이라고 많이 부르는데 근데 이제 안드로이드의 종속적인 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서버 사이드 쪽에서도 사용을 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이런 이유로 이제 뭐 따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로 뭔가 코르틴 공부를 하진 않았고, 그냥 코틀린의 플레이그라운드 이용해서 조금 준비를 해봤고요. 그래서 그냥 이건 간단하게 처음에 적어봤습니다. 네네. 그래서 저는 세 가지 정도 좀 제목을 준비해가지고 제목? 세 가지 파트 정도 준비해왔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앞에는 다들 아신다고 생각을 할게요. 아, 아, 네네네. 모르시면 어떡하지? 근데 모든 코르틴이 취소 가능한 것은 아니다. 그냥 첫 번째 이게 파트거든요. 그래서 네네. 코르틴 사용할 때 캔슬을 많이, 뭐 취소할 때 캔슬을 쓰면 된다.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모든 코르틴에 캔슬을 부른다고 캔슬이 되는 거는 아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처음 봤을 때 조금 충격이었거든요. 왜냐면은 전 당연하게 그냥 캔슬을 부르면 캔슬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제 생각이 짧았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래서 일단 첫 번째 파트는 이걸로 준비를 해봤고요. 그래서 뭐 예제를 간단하게 조금 준비를 해왔는데 제가 어떤 예제를 준비를 했냐면은 이제 요 코르틴은 200ms 간격으로 1부터 10까지를 이렇게 콘솔 출력하는 코드이거든요. 출력하는 코르틴이에요. 그래서 200ms로 10개니까 한 2000ms 정도 걸린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근데 이제 이거를 1000 정도만 하고 그때 중간에 캔슬을 하기를 바라면서 이런 코드를 짰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중간에 캔슬 되기를 기대를 했지만 실제로 해보면 오, 이런 좀 오래 기능도 걸려요. 있었네요. 네네. 실제로 해보면은 캔슬이 안 돼죠. 10까지 다 출력이 되고 끝나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 캔슬이 되려면은 이제 캔슬이 되게끔 캔슬을 지원을 해야 된다. 캔슬이 될 거를 생각을 하고 짜야 된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음, 뭐 지금 곧 이거 약간 말이 살짝 그걸 조금씩 끊겨서 네. 들리는데, 혹시 다시 한번 설명 가능할까요? 이제 혹시 지금 괜찮으세요? 네네네. 지금 어떠세요? 네, 지금 잘 아, 들려요. 지금 좀 그래서 다시 네. 그래서 딜레이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일단 딜레이를 이용해서 취소가 되도록 만들 수 있는데요. 이 딜레이는 코르틴 라이브러리에 있는 딜레이고요. 이거 그냥 덕스에서 복사해왔는데 캔슬업을 하다라고 적혀 있는 거를 확인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위 코드랑 똑같은 코드인데 지금 저는 여기서는 열심히 이제 200을 더해줬잖아요. 매 루프마다, 루프가 아니라 이 if문 들어갈 때마다 200씩 더해줬는데 이제 여기는 그냥 아주 간단하게 딜레이 200을 써서 똑같진 않고 비슷한 이제 코드를 했을 때 요거는 캔슬이 되는 걸 이게 볼 수 있습니다. 보시면은 5까지 하다가 캔슬이 됐죠. 그래서 이 딜레이가 캔슬업을 하기 때문에 비로소 캔슬이 됐다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방법으로 이즈 액티브를 이용을 할 수도 있는데요. 이즈 액티브는 현재 이 잡이 액티브 한지를 확인할 수 있는 불리언 변수인데요.
그래서 보시면 아까랑 코드는 똑같고 여기 YM은에 이제 액티브를 체크하는 게 추가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미리 돌려놓을게요. 그래서 이제 캔슬이 되면은 이제 액티브가 false가 될 거기 때문에 중간에 이거는 자연스럽게 while 문을 더 이상 안 타면서 끝나겠죠. 그래서 뭐 이런 방식으로도 캔슬이 캔슬 원하는 대로 좀 중간에 멈추는 더 진행되지 않는 그런 코루틴을 만들 수 있다. 였어요. 그리고 이외에도 뭐 코틀린 X 코루틴스 여기 있는 메서드고요. 그래서 뭐 yield 요거는 이제 내가 이 타이밍에 양보를 할 수 있을지 한번 확인해 봐. 약간 이런 느낌으로 요런 거를 사용을 해서 코르틴을 취소 가능하게 만들 수 있고 이제 코르틴이 취소가 될 수 있는 경우에는 이제 잘 생각을 해서 코드를 짜야 된다라는 거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한번 여쭤보고 넘어갈게요. 그 네. 살짝만 위로 한 잘, 번만 올려주시겠어요? 네. 네, 그 올라가나요? 딜레이를 이용해서 취소가 되도록 네. 만든다 네. 부분의 아니, 부분 혹시 다시 한 번만 설명이 가능할까요? 네. 딜레이가 일단 딜레이는 코틀린 그 코르틴 안에 포함되어 있는 함수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 딜레이가 200ms를 쉴 거야. 그럼 200ms를 쉬고 뭐 다른 코르틴 뭐 할 수 있으면 하고 요런 코드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중단점 이렇게 찍었네. 중단점이라고도 부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점에서 중단이 되고 이제 다시 딜레이가 끝나고 이게 시작되려고 할 때 아마 내부적으로 캔슬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체크를 하게 되어서 여기서 캔슬이 될 거예요. 아, 이게 200 쉬었다 다시 돌아올 때. 혹시 답변이 되셨을까요? 네네네. 감사합니다. 이해가 네네. 됐습니다. 네네. 그래서 조금 취소가 되도록 하려면은 신경을 조금 써야 한다. 이제 이 파트에서 제가 배운 점이었고요. 그러면 다음 파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계층이 있어서 부모 자식 관계가 있을 수 있다와 그때 이제 되면 어떻게 되는지가 두 번째 파트인데요. 여기서 또 팁을 하나 넣었는데 코루틴이 코틀린의 고유 명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C샵이나 파이썬 등 다른 언어에서도 코루틴 개념이 있다고 알고 있고, 저도 코루틴은 C샵에서 처음 해봤거든요. 물론 지금은 하나도 기억이 안 나지만. 그래서, 네네. 그래서 이게 뭐 코틀린 진영? 코틀린 하는 사람들은 거의 그냥 코틀린인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코루틴은 언어를 따지지 않고 쓰는 개념이다. 이고요. 근데 이제 다른 언어에서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계층을 가지지는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층을 가지는 거는 코틀린의 약간 특별한 방식이다. 라고 들었습니다. 이제 제가 직접 다른 언어에서 코르틴을 많이 해보지 않아서 이게 진짠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디서 주워 들어서 썼습니다. 그래서 코틀린의 코르틴에서는 어떤 코르틴이 이제 취소가 된다고 하면은 걔만 취소가 되는 게 아니고 그 부모가 취소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부모는 당연히 자식들을 취소를 시키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부모가 다 취소가 될 거고 이제 부모가 또 그 자식들을 취소할 거기 때문에 내 형제들이 취소가 될 거고 내 자식들도 다 취소가 되겠죠. 이게 일반적인 일반적인 뭐죠? 일반적인 정책인데요. 그래서 이거 일단 먼저 돌려놓을게요. 제가 이 코드를 어떻게 보면은 이제 펑션 1이 하나의 코루틴으로 실행이 되고 있고 펑션 2가
또 하나의 코루틴으로 실행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자체가 코루틴 안에서 코루틴 두 개가 이제 따로따로 실행이 되고 있는 거죠. 펀 1과 펀 2가 동시에 실행될 수 있게요. 그런데 지금 펀 2에서 제가 illegal state exception을 임의로 throw 하고 있어요. 200ms 후에. 그러면은 이제 펀 2가 200ms 후에 취소가 되면서 얘가 이제 부모를 취소시키게 됐고 부모가 다시 이제 자기의 자식 중에 하나인 펑션 2를 취소시키게 돼서 결론적으로는 펑션 1도 펑션 2도 요것도 세 개 다 아무것도 안 나오고 프린트 아무것도 안 지켰죠. 이거 세 개. 아무것도 안 지키고 전부 취소가 됐다는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트라이 캐치 여기 잠깐 넣어놓고. 그래서 이게 생각을 해봤을 때 좀 코루틴을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케이스를 생각을 해봤을 때 일반적으로 한 개가 실패하면은 다른 것도 의미가 없어지는 경우가 많을 거란 말이에요. 실제로 구현 사례 등을 봤을 때. 그래서 약간 이런 식으로 해놓은 것 같고, 그런 경우에는 유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 그래서 뭐, 보통 여러 개를 다 완료해서 그걸 합쳐서 뭘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한 개가 없으면 의미가 없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되면 근데 혹시 안 하고 싶은 그런 요건이 있을 수도 있고, 네, 뭐, 혹시 말씀하시고 있나요? 아니에요. 말씀 계속 하세요. 네. 근데 이제 그렇게 동작하도록 안 하고 싶을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슈퍼바이저 잡이나 슈퍼바이저 스코프를 사용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여기서는 펑션 2가 취소가 돼도 펑션 1은 끝까지 되도록 하고 싶기 때문에 펑션 2에다가 슈퍼바이저 잡을 붙여줬어. 그러면 이제 보시면은 펑션 2는 취소가 됐지만 펑션 1은 이렇게 끝까지는 간 거를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슈퍼바이저 잡을 그 이제 다른 부모에게 취소를 전파시키고 싶지 않은 잡에다가 붙여주면 런치할 때 같이 붙여주면은 부모가 취소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그리고 요거는 제가 에러 핸들링 지금 신경을 안 썼는데 실제로 이렇게 놔두면 앱은 터지겠죠. 그래서 뭐 이쪽에다가 뭐 이제 그 프로틴 익셉션 핸들러를 붙여줘도 되고 아니면 뭐 여기다가 줘도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직접 사용할 때는 핸들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해야 되죠.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매 잡, 매, 매 코르틴마다 슈퍼바이저 잡을 붙이는 게 번거로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슈퍼바이저 스코업을 사용을 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슈퍼바이저 스코업 안에 지금 펀 1을 하는 코르틴이랑 펀 2를 하는 코르틴이 있는데 이제 자동으로 슈퍼바이저 잡이 다 붙는 거예요. 스콥 안에서 쓰면은. 그래서 보시면은 슈퍼바이저 잡을 따로 안 붙였음에도 불구하고 펀 2는 취소가 되고 펀 1이랑 펀도 다 끝까지 잘 수행이 된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물론 이제 그 핸들러 달아가지고 아니면 트라이 캐치를 하던가 어쨌든 익셉션 핸들링을 해야겠죠. 그래서 제가 바빠가지고 많이 준비는 못했고 그래서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이게 사실 찾아보면은 되게 이거에 대해서 글을 되게 자세히 써주신 분도 되게 많아가지고 거의 제가 준비한 거랑 내용은 비슷할 것 같고요. 저도 또 그런 거 보면서 많이 참고해서 준비를 했고 그래서 네. 일단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와, 이, 질문 한 가지 네네. 해도 될까요? 네네. 그 위쪽에 그 형제라는 표현이 있었는데 네네. 네, 혹시 형제가 그 동일 선상에 있는 저기 네.
번 1과 번 2를 말하는 건가요? 네, 저는 그렇게 형제라고 지칭을 했어요. 아, 같은 부모의 같은 레벨에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말해봤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그 딜레이가 네. 코르틴 하나를 멈춘다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지금 현재 돌아가는 전체적인 코르틴을 네. 종료시키려면 어떤 방법을 사용해야 되는지 혹시 아실까요? 이 코르틴을 종료시키려면요? 코르틴 여러 개가 돌아가고 있을 가정이에요. 그 코르틴에 대해서 캔슬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어, 약간 알겠, 네네. 딜레이는 약간 그런 거잖아요. 200ms 정도 내가 양보를 해줄 수 있는데 그 후에는 내가 다시 이 다음 라인을 실행을 하겠다 이거잖아요. 아, 그쵸. 네네. 그래서 딜레이는 약간 캔슬의 의미는 아닌 것 같고 이 코르틴을 캔슬을 하려면은 잡에 대한 캔슬을 불러줘야 캔슬이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혹시 이거 여쭤보신 게 맞으신지 잘 모르겠네요. 어, 제가 느끼기로는, 네. 그러니까 두 개 코르틴 런처에서, 아니, 두 개 런처가 돌아갈 때 두 개 다 이렇게 캔슬 시키는 방법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그 위에 있는 같이 쓴 잡이나 아니면 그 위에 있는 스코프를 캔슬을 시킬 수 있죠? 그래,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네, 사실 저도 정확히, 네. 네네. 그런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잡을 따로따로 캔슬 해주는 거 말고. 네네네. 저 네. 윤성님한테 질문한 거긴 한 건데, 네. 그 부분은 조금 더 공부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네네. 네. 그러면,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지금 저 준비되면 해도 될까요? 네네네. 와, 어, 우리 2번 윤상님. 우선 저는 이제 개념 쪽만 이제 좀 공부를 해봤는데요. 네. 우선 일단 코르틴과 스레드의 차이를 살짝 좀 이제 헷갈려가지고 먼저 찾아봤어요. 네. 근데 이제 둘 다 이제 백그라운드에서 하는 일을 관리해주는 역할을 하지만 개념 자체가 다른데 이제 코르틴 같은 경우에는 하나가 이제 실행 종료되어야 되는 일을 담당한다고 하면 스레드는 그 일이 그러니까 이제 스레드를 관리해 주는 게 코르틴이죠. 말 네. 그대로. 그래서 이제 하나의 스레드에 여러 개의 코르틴이 동시에 실행될 수 있어요. 왜냐면은 스레드는 일에 이제 일 터고 그다음에 그 안에서 이제 관리해 주는 게 코르틴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네. 그다음에 이제 메인 스레드 이외에 서브 스레드가 있으면 병영 실행하는 개념이라 했는데 이게 정확히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이 메인 스레드가 있고 이 서브 스레드가 있으면 이제 메인 스레드가 실행돼 있는 경우 이제 서브 스레드가 실행되어도 이제 메인 스레드가 멈추지 않고 서브 스레드도 같이 이제 일을 한다는 개념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개념도 많이 헷갈리시는데 코르틴의 코는 이제 코틀린의 코가 아니라 이제 예원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이제 여러 가지 이미 코틀린 언어 말고도 다른 언어에 사용하기 때문에 코틀린만의 개념은 아니고 이제 네. 협력이라는 CO라는 개념이 들어있다고 하네요. 음. 이제 두 개의 합성어라고 했는데 이거는 사실 뭐 알아두면은 좋긴 한데 몰라도 상관없는 거죠. 아니에요. 알아서 좋은 것 같아요. 네. 다음 이제 어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하나의 스레드가 이제 끝나지 않더라도 이제 두 개의 스레드를 병행 작업할 수 있는데 이제 실행 중간에
다른 작업을 하러 갔다가 돌아와서 작업을 해도 이제 별로 상관이 없어요. 딜레이를 해가지고 이제 다른 데서 이제 뭘 하고 온다든지 뭐 그래도 상관없다는 거겠죠. 이 디펜던시는 뭐 하고 여기서 이제 코르틴 스코프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제 새로운 코르틴이 생성한과 동시에 실행돼야 할 일, 그니까 이제 작업이죠. 작업을 이제 그룹핑한다고 돼 있는데 이거에는 이제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우선 메인, 그다음에 IO, 그다음에 디폴트가 있는데 이제 여기 써져 있다시피 메인은 이제 UI 작업, 그다음에 IO는 백그라운드에서 필요한 작업입니다. 그다음에 디폴트는 무거운 연선이 필요한 작업에 사용됩니다. 네. 그다음에 서스펜드라는 걸 보시면은 이제 이런 함수가 있다고 쳤을 때 이제 만약에 자신이 위에 있는 코르틴을 실행하려는 함수를 만들려고 할 때 이 서스펜드를 안 붙이면은 이제 이런 오류가 뜨는데요. 이제 그 이유는 함수를 비동기 환경이라는 거를 명시를 해줘야 돼요, 저희가. 그래야지 이제 컴퓨터가 따로 함수를 빼줄 때 그것도 같이 인식해서 해주기 때문에 이게 이제 네. 이 서스펜드라는 글자가 이제 이 함수가 이제 비동기 환경에서 사용될 수 있다라고 이제 명시를 해준 거죠. 네. 이게 안 되면 오류가 뜬다라는 거고요. 딜레이는 아까 예원님이 말씀 주셨다시피 이제 작업 자체를 종료시키는 건 아니고 이제 일정 시간 지연시키는 개념이죠. 지금 근데 여기서 이제 딜레이와 이제 스레드 슬립의 차이점이 나오는데 딜레이는 해당 자신이 원하는 코르틴 하나만 멈출 수 있다면 스레드 슬립은 이제 전체적인 코르틴을 다 멈추게 해요. 가지고 이제 웬만한 상황이 아니라면은 딜레이로 따로 관리를 해주는 게 좋겠죠. 네. 그다음에 with contact라는 게 있는데 이제 이런 코드를 실행하면 크래시가 나는데 이제 텍스트를 설정하는 부분에서 메인 스레드에서 텍스트를 설정하는 부분은 메인 스레드에서 작업해야 되기 때문인데 이제 UI 같은 부분은 서브 스레드에서 하게 되면 오류가 났는데 사실 그 이유는 몰라요. 사실 그냥 구글 자체가 서브 스레드에서 맞아. 서브 스레드에서 UI 작업을 하지 못하게 막아놨기도 하고 이제 그 이유가 다른 스레드에서 UI 작업을 하면은 이제 메인 스레드에서만 UI 작업을 안 하고 이제 서브 스레드까지 같이 하면은 메인과 서브 스레드에서 둘 다 UI 작업을 한다고 할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날지 몰라요. 데이터 무결성 자체가 이제 파악이 된다는 거겠죠. 네. 그래서 메인 스레드만 이제 UI 작업을 건드릴 수 있게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인 with timeout or null인데요. 네트워크 타임아웃 처리를 이걸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혹시 좀 헷갈리시거나 좀 설명이 부족했다고 느끼지는 부분이 있을까요? 그러면은 with time out or null은 맨 마지막이요. 네네. 저기 만 밀리세컨드 안에 get result from API suspend 함수가 완료돼서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은 그냥 null을 주는 거죠, result 스트링에. 네네, 맞아요. 이제 이 시간초 안에 이런 이제 함수가 실행이 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너를 반환한다는 아, 겁니다. 음, 네. 사실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도 처리해 줄 때 이걸로 이제 시간초 딱 제한해 주고 하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앱들 보시면은 좀 일정 시간 와이파이 연결이 안 돼 있거나 아니면 딱 들어가자마자 바로 이제 그렇게 창이 뜨는 부분은 이런 걸로 처리를 해줬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보이시나요? 네. 네, 아, 그럽니다. 근데 윤성님이랑 내용이 살짝 겹치는 게 있어가지고 아니, 뭐, 똑같은 개념 가지고 이제 의견이 나누는 거니까. 네, 일단 네. 그러면 발표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보통 주로 이제 코르티나 RX 등을 이용해 저희가 흔히 이제 비동기 처리를 해준다고 말을 합니다. 네. 하지만 이제 비동기 처리가 뭐고 비동기 처리가 왜 필요하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우선 비동기 처리랑 어떠한 작업을 수행할 때 완료와 상관없이 계속해서 다른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비동기 처리가 왜 필요할까요? 예를 들어서 메인 스레드에서 네트워크 요청을 보내면 응답받을 때까지 스레드가 대기하거나 이제 차단이 되어 ANR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ANR은 앱이 5초 이내에 응답이 안 될 때 발생하는 오류인데 이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백그라운드 스레드에서 비동기 처리를 해주게 된다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코르틴이 무엇이고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우선 코르틴의 전체적인 이제 그림으로 포함을 하자면 프로세스 안에 스레드가 있고 그리고 그 스레드 안에 코르틴이 이렇게 있게 됩니다. 네. 그리고 우선 코르틴은 간단하게 말해서 이 스레드 안에서 실행되는 일시 중단 가능한 작업의 단위를 뜻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코르틴을 쓰기 위해서 스코프 안에서 실행을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코프에서 컨텍스트를 지정해 줄 수 있는데 디스패처는 이제 대표적으로 IO와 메인, 디폴트가 있습니다. 아까쯤에 이제 윤성님이 말씀해 주셨던 거랑 비슷한데 이제 IO는 네트워킹이나 DB 접근, 파일 접근, 그리고 입출력 작업, 즉 시간이 오래 걸리는 큰 작업 하나 또는 이제 적은 작업을 뜻합니다. 그리고 메인은 UI 작업을 뜻하고 디폴트는 리스트 정렬 등 CPU 사용이 많이 요구되는 작업, 즉 시간이 작게 걸리는 많은 혹은 무수히 많은 작업을 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까 스코프의 이야기를 다시 이어서 하자면 스코프는 여러 종류의 스코프가 존재하는데 이제 오늘 말씀드릴 건 세 가지로 나눴습니다. 그럼 우선 첫 번째 코르틴 스코프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이거는 이제 안드로이드에서 선언부로 타고 들어와서 캡처한 내용인데요. 번역을 해보자면은 이제 지정된 요렇게 되고요. 이제 이거 하나하나당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네. 우선 지정된 코르틴 컨텍스트를 감싸는 코르틴 범위를 만듭니다. 이 말은 말 그대로 이제 코르틴 스코프를 생성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네. 생성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정된 컨텍스트에 잡 요소가 없으면 기본 잡이 생성됩니다. 이 의미는 이제 이렇게 코르틴 스코프를 만들고 변수로 만들게 되면 변수를 가까이 가져가 보면 이렇게 잡이 자동으로 자루 타입이 잡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잡이 자동으로 생성이 됩니다. 그럼 잡을 설정하는 건 어떻게 할까요? 위에 거는 이제 설정을 안 했을 때 자동으로 생성이 되는 거고 설정은 이제 이렇게 보시는 거와 같이 설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좋은 점은 이제 하나로 이렇게 두 개 스코프를 관리를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요 두 스코프를 이제 잡점 캔슬로 하게 되면은 두 개 다 모두 캔슬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이렇게 하면 이 범위에서 하위 코르틴이 실패하거나 범위 자체를 취소하면 코르틴 스코프 블록 내와 마찬가지로 모든 스코프 하위 코르트가 취소됩니다. 이 뜻은 이제 스코프 안에 다른 스코프가 존재할 때 네. 부모를 캔슬 등을 하면 자연스럽게 안에 자식들도 캔슬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도 이제 예원님이 아까치 말씀하신 내용과 비슷한 내용일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캔슬하면은 이제 아무것도 찍히지 않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스코프는 라이프 사이클 스코프입니다. 요거는 이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라이프 사이클 스코프 선언부이고요. 주석을 하나하나 설명해 보겠습니다. 코르틴 스코프는 이 라이프 사이클 소유자의 라이프 사이클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뜻은 라이프 사이클 스코프는 지정한 라이프 사이클과 연계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스코프를 액티비티에 생성하면 자동으로 액티비티의 라이프 사이클과 연계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라이프 사이클이 디스트로이드 되면 이 스코프가 취소가 됩니다. 이 뜻은 위의 말과 비슷한 말입니다. 라이프 사이클이 연계되어 디스트로이드 될 때 자동으로 스코프가 취소되는 게 가장 큰 강점입니다. 여기서 출력 중 앱을 종료하면 어떻게 될까요? 정답은 로그가 계속해서 찍히게 됩니다. 그런데 위에서 이제 디스트로이드 될 때 자동으로 스코프가 취소된다고 했는데 왜 취소가 안 될까요? 그 왜 이유는 취소가 이제 되죠? 네. 어 제가 알기로는 이제 이미 떠나간 배라고 비유를 하면 이해가 쉬운데 이미 반복문을 실행을 해버려서 이제 취소를 해도 의미가 없습니다. 아까 제가 하지만 말씀드린 그건 거죠? 취소할 수 없는 코르틴인 거죠, 지금? 네네네, 그거는. 예원님께서 아까쯤에 말씀하신 거랑 비슷한 내용입니다. 네. 그리고 이미 네, 그렇고 이제 하지만 이제 플로우로 데이터를 1.5초에 하나씩 발행을 해주는 코드를 이렇게 만들어 봤고요. 네. 여기서 콜렉트로 이제 받아서 출력해주는 코드인데 여기서는 이제 앱을 종료하게 되면 정상적으로 멈추게 됩니다. 네. 그렇고요. 그리고 이 스코프는 dispatchers.main.imitate에 바인딩 되어 있습니다. 는 기본적으로 라이프 사이클 스코프 디스패처는 메인이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dispatchers.main.image8는 무엇일까요? 일반 dispatcher.main과는 다릅니다. 무엇이 다르냐면 바로 순서를 보장해 줍니다. 이 코드인데 이제 코드가 이제 어떻게 로그가 찍힐지 예상을 해보자면 스타트 그리고 페런츠 그리고 엔드로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직접 찍어보게 되면은 이렇게 다르게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 이유는 여기에 이제 기본 스레드 말고 저가 메인으로 설정을 해놨고요. 그리고 네. 일반적인 메인은 순서를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 실행되고 그리고 요거 실행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게 실행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바인딩 되어 있는 걸 사용하게 되면은 이렇게 아무것도 디스패처를 설정해주지 않았고요. 그러면 이렇게 로그가 차례대로 순서대로 잘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혹시 그 위로 한 번만 올려줄 수 있으시나요? 네, 아, 되셨을까요? 라이프에 붙인 것과 안 붙인 것의 차이가 있다고 말씀하신 거죠? 네. 혹시 그 설명 좀 다시 해주실 수 있나요? 저 잠깐 딴 생각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이제 그냥 메인과 디스패처 그냥 메인과 이제 메인.이미데이트가 이제 어떻게 다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요거는 순서를 보장해 주게 됩니다. 요거는 이제 요것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 그냥 메인만 사용했을 때이고 이제 로그를 봐보면 순서를 보장해 주지 않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스타트가 먼저 찍히고 그 다음 엔드가 찍히고 페런츠가 찍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순서가 보장된다는 것은 이렇게 차례대로 예상한 대로 나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혹시 설명이 됐을까요? 네. 네, 저도, 그러면 지- 네네네. 저도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네네네. 그 스타트랑 엔드 로고 찍는 거는 코르틴 안에 안 들어있는 거죠? 이거는 그냥 일반 네네네네. 말인 거죠? 네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다시 라이프 사이클 스코프로 돌아가서 기본적으로 바인딩 되어 있다는 거 어떤 걸 의미할까요? 이렇게 이제 말 그대로 기본으로 디스패처를 설정하지 않으면 이제 바인딩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 코드는 기본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이제 어디 디스패처인지 확인하는 코드이고요, 페런츠. 그리고 네. 이제 여기는 이제 제가 IO로 설정을 해서 차일드로 이제 확인하는 코드입니다. 네. 자, 그리고 다음으로 세 번째로 이제 뷰 모델 스코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것도 이제 선언부 캡처한 거고요. 주석 하나하나 설명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첫 네. 번째로 뷰 모델에 연결된 코르틴 스코프입니다는 이제 말 그대로 뷰 모델에 연결이 되어 있다는 의미이고, 이 때문에 뷰 모델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뷰 모델이 지워지면, 즉 뷰 모델이 on closed가 호출되면 이제 이 스코프가 취소가 됩니다는 이제 뷰 모델에 on closed가 호출되면 같이 취소가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즉 네. 뷰 모델에 like 사이클과 연관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코드를 보시면은 이렇게 뷰 모델 스코프로 이제 위에서 아까 처음에 봤던 플로우랑 똑같은 코드를 찍게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여기 액티비티에서 이제 이렇게 선언을 하게 되면은 위 코드는 이제 라이프 사이클에서 사용한 코드와 같고, 이제 뷰 모델은 결국 라이프 사이클 아니 뷰 모델은 결국 이제 액티비티의 라이프 사이클을 따라가기 때문에 앱을 실행 후 호출되고 있을 때 앱을 종료하게 되면 로그가 멈추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액티비티가 이제 멈추게 되고,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관련이 있는 뷰 모델도 닫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스코프는 이제 디스패처 메인 점 이제 이미데이트에 바인딩 되어 있습니다는 위에서 말한 것처럼 라이프 사이클과 같이 기본적으로 이제 바인딩 되어 있다는 것을 뜻하고, 이 의미는 순차적을 이제 보장해 준다는 의미와 비슷하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그 바인딩 되었다는 의미는 순서대로 실행이 된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는 건가요? 아, 바인딩은 그냥 설정이 되어 있다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설정이라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 지금 요 런치 부분이 보이신가요? 이거는 이제 IO에 바인딩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네, 이해했습니다. 기본으로 아무 디스패처 설정을 안 해주면은 이제 메인 이미디에이트를 쓴다는 거죠? 네네네.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뷰 모델 스코프와 라이프 사이클 스코프 모두 같습니다. 네, 이거는 그냥 궁금한 건데 혹시 저렇게 된 이유가 네네. 뭘까요? 그 이미디에이트를 기본으로 쓰도록 둔 이유가 궁금해서 같이 얘기해보고 싶어요. 아, 제가 유추하기로는 이제 네. 안드로이드에서 솔직히 저희가 이렇게 사용하게 됐을 때 이렇게 순차적으로 실행이 되는 걸 예상하고 사용하겠죠, 아, 아마도. 네네. 그래서 일부러 그렇게 음. 이제 바인딩을 처음에 해놓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혹시 예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위에서 로그 찍는 코드로 보여주셨잖아요. 네네네. 근데 뭐 만약에 저기서 이제 그 뭐 저기 런치하고 뭔가 일을 하고 뭐 로그 엔드 대신 그 일을 한 거를 찍고 싶다 이렇게 했을 때 좀 순차적으로 이제 되기를 기대하고 저렇게 짰지만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를 이미디에이트를 기본으로 배치를 해놓은 것 같아요. 네네. 혹시 윤성님은 어떤 의견이신가요? 또 다시 한번 그 정확히 어떤 질문을 하셨는지. 아, 아, 제가 어떤 질문을 했냐면은 네, 기본을 메인.점 이미디에이트로 해놨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 라이프 사이클 스코프랑 뷰모델 스코프 기본을 그걸로 설정해 놓은 이유가 뭘까 한번 추측을 해보자는 얘기였어요. 어, 제가 생각하기로는 구글의 큰 뜻 아닐까요? 이제 메인 이미디에이트라는 게 정확히
뭔지는 이제 살짝 이해를 못했긴 하지만 이제 제가 보기로는 네. 죄송합니다. 이거는 저의 견해로 판결을 내릴 수 없는 문제네요. 아, 안소님, 네. 네네. 안소님 말씀하신 게 맞을 것 같아요. 그 이미디에이트를 혹시 아직 잘 이해 못 하셨나요? 아, 네네. 아까 여기를, 이해하려고 해봤는데 아, 그럼, 여기를 빨리 봐보세요. 네네. 그러면은 저와 간단하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요 코드 보이시나요, 혹시? 네. 요 코드에서 이거 보시지 마시고 어떻게 실행이 될 것 같나요? 다 띄워놓고 어, 보시지 말래요. 네, 네. 어, 순서대로 실행이 안 될 것 같네요. 그걸 하시면은 이미디에이트를 이미 알고 계시는 거 아닌가요? 순서대로 실행이 안 되니까 실행이 되도록 하려고 그걸 썼나 봐요. 아, 네, 그 메인 점 이미디에이트를 쓴 거랑 그냥 점 메인을 쓴 거랑은 이제 다른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순서대로 나오게,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가시성을 위한 조치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구글이. 음. 어,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쨌든 이제 저랑 윤성님은 좀 코르틴을 어떻게 해봤으니까 이게 스타트가 나오고 엔드가 나오고 페런테가 찍힐 거라는 거를 알지만 코르틴은 한 번도 아니 그러니까 제대로 좀 깊게 아니 깊게 딱 처음 본 사람들은 이게 당연히 스타트, 페런트, 엔드 이렇게 실행될 거라고 예상을 할 것 같거든요. 그쵸. 그래서 그런 경우를 위해서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처음에 안성님이 하신 말씀이 대로일 것 같습니다. 역시 구글 사랑합니다, 구글. 섹시합니다. 네. 네, 그러면 이만 제 발표를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세 명밖에 없으니까 허전하네요. 그니까요. 재영님이랑 다들 어디 가셨는지. 재영님은 그때 면접